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 역시 연일 인적쇄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진 용태론부터 영남 물갈이, 또 잠룡 험지 출마론까지 당 안팎에서 다양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텃밭인 대구 출마를 포기하고 험지로 나가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험지 출마 선언 이후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가장 많이 물어본 기자들 질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질문보다도요. 네. 뭐 하여튼 이 격려가 많았고요. 네. 심지어 기자들 가장 좀 끝까지 기억에 이제 남을 만한, 소개해 주실 만한 좀 격려 문자. 격려. 하여튼 뭐 용단 내린 데 대해서 좀 크게 칭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는 네. 역시 이제 이게 당에 대한 일종의 뭐 불만의 표시입니까? 내지는 항의의 표시입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답변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뭐 여쭤봐도 솔직히 될까요? 네. 그런 점도 있다. 지금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다들 지금 당이 지금 비호감도 63%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호감도가 63%라면 참 좋겠는데 비호감도 63%라는 건 정말 당이 앞으로 가는 길에 큰 절벽이 앞에 딱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자면 다들 전부 내려놓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뭐 저라도 좀 뭐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결심을 내리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압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을 해왔죠. 예. 대구 출마하기보다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의 전략적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보수 정치의 핵심인데 네. 이 핵심에서부터 좀 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뿐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당이 안정되고 당이 안정되어야지 보수 정치가 안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인적 쇄신 문제나 통합 문제를 놓고 당이 너무 흔들리고 또 그다음에 특히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지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나가야 될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실제로 좀 당에 있었으면 하는 분이 불출마 선언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제가 가진 아니면 제가 가능성 있는 뭐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려놓은 좀 겁니다. 발언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좀 쓴소리도 좀 하고 네. 그러려면 결국 저도 비워야 된다 모든 걸. 참고로 지금 대구 말씀하신 수성갑 같은 경우는 사선 중진이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 이제 출마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으니까 어떤 인물이 좀 한국당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딱 그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겠죠. 예. 국회의원이 정말 국회의원 다웠으면 좋겠어요. 의원답지가 않아요. 많은 부분이 전부 보면 그 어떤 당의 그 권한을 가진 분들 주변을 갖다 그냥 맴돈다거나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그런 양상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이제 쉽게 당선되고 하니까 네. 좀 그러지 않고 의원다움, 그 국회의원다웠으면 좋겠다. 그건 뭐 그렇게 말하자면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이 당권을 쥔 사람 옆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도 그럼 없고요. 거꾸로 가장 국회의원답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최근에 본 당내 모습 최근에 중에. 본 모습들이요. 네. 그래서 딱 집어서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신 다 끊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지금 당에 나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앞서 당 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연락도 좀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당 지도부하고도 좀 이번 뭐 교감이 좀 있으셨습니까? 지도부는 교감이라기보다는요. 예. 늘 뭐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교감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이제 의원 다중에 예. 당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원내 그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 예.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답답함입니다. 뭔가 지금 통합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인적 쇄신 문제도 안 풀리고 정말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안 나가도 좋을 사람이 자꾸 선언을 하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예.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갔다. 혹시 김세현 의원을 두고 얘기했는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맞습니까? 지목하시는 겁니까? 예, 김세현 네. 의원 전 참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에 좀 더 있었으면 싶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분인데 물론 이제 나가면서 그런 당에 대해서 좀 심한 말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저 좀비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그만큼 당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실은 저는 뭐 정말 의원다움이 살아있는 그런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뭐 지금 험지 출마하시겠다는 김정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쇄신폭이 넓혀질지 모르겠지만 김세현 의원의 선언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기대하십니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번에 물론 오늘 당일에 뭐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동참 의원들이나 뭐 당내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김 위원장 이후 좀 나도 좀 동참하겠다 뜻을 밝힌 뭐 당내 인사가 있을까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고민하는 분은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아, 저도 그런가요?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의견들을 나누세요? 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번에 그 험지 출마를 밝히신 만큼 그런 분들을 좀 설득해야 하시는 역할에 나설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설득 글쎄요. 설득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외부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구 이야기를 드리면 네. 어떤 대구 시민의 그 원로 그룹들이 한 번은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지금 현역 의원들 다 공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그냥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그런 압력들이 있게 될 겁니다. 네. 예, 앞서 그 인적 쇄신 기준이나 보수통합 문제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지도부인 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뭐 조언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아주 짧게 한마디만 드린다면요. 네. 결국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요. 예, 제가 비대위원장에 있으면서 당협위원장 21명을 현역 의원들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예. 당협위원장하고 공천은 당협위원장이 훨씬 약한 것 아닙니까? 당협위원장 배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 하면서도 그때 보셨다시피 사무총장이 그 실무 책임자가 스스로 자기 목을 정말 자르고 네. 그러면서 처리해 나갔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참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팠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그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남의 그 자리를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이런 그 위기에 놓인 조직에 있어서의 그 지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예.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옆에서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분들의 희생이 사실은 요구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에 내놓은 입장은 총선에서 승리를 하도록 진력하겠다. 그러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책임의 어떤 그 제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총선 이제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그러나 속으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자기 희생이라든가 헌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 대구 수성갑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신 게 자기 희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예.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네. 분들한테 그런 분들도 험지로 나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하여튼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를 지낸 그런 사람이 예. 지금 이런 순간에 말하자면 의원들 다수가 오히려 일종의 말하자면 서울 출마라는 그런 이 험지 출마라는 헌신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이슈는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 통합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가 변수가 될까요? 통합은 이제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놔두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부 다 모여라. 모이면 이긴다. 뭉치자.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분명히 깃발을 제대로 세우고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인지 그것이 빨간색 깃발인지 파란색 깃발인지 노란색 깃발 그걸 분명히 하고 그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또다시 서로 갈라지고 결국 그 이긴 사람의 그 승자의 저주가 그 안에 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칩니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모이는 것은 반대한다. 다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깃발 아래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려면 통합을 하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업이 둘이 합병을 하더라도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합병을 하거든요. 구조조정 계획도 없이 합병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통합 논의가 그런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모이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내분과 그다음에 갈등의 그 씨앗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이거 인정 못 받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건 많은데 시간이 네.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